4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 되어야 한다. 지 목과도 관계가 없고 땅 주인과도 관계가 없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넓이가 4m 이상인 형태로 현황이 되어 있으면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건물을 지어서 준공받을 때까지 이 땅을 도로의 형태로 사람과 통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계획서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그것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는 일단은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4m 이상의 현황이 되어야 한다. 현황이 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어떤 땅에, 다시 말하면 공로에서부터 내 땅까지 현황이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내가 집을 지어서 준공을 할 때까지 거기에 현황을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건축법상 도로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얼마? 4m 이상으로서 다음 광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잡으십시오. 도로법에 의해서 사도법에 의해서 고시가 돼 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나 또 신고 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로에 내 땅에서부터 현황이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현황이지만은 여기를 내가 건물을 지어서 준공하기 전에 현황을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건축법상 도로에는 주인이 누구라든지 지목이 뭐라든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서 고시가 됐는데 무조건 고시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죠. 4m 이상의 조건.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락도 4m가 안 될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땅 주인과 지목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끔 되면 건축법 시행령 3조의 3에 보게끔 되면 막다른 골목길이 10m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4m가 안 되고 2m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는 얘기고 10m 막다른 골목길이 10m에서 35m인 경우는 얼마? 3m의 도로. 35m 이상인 경우에는 6m의 도시지역에서는 6m, 비도시지역에서는 4m입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저기 택지 개발을 한 겁니다. 택지를 개발했는데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자연 녹지 지역이거든요. 자연 녹지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도시지역이죠. 그 택지 개발했는데 개발업자가 4m의 도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분양을 했어.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반가격으로 떨어진 땅이 경매로 나왔더라고. 그럼 왜 떨어지냐고 봤더니 도시지역이죠. 근데 이 개발업자가 착각을 해서 맨 끝에서부터 앞에 있는 땅들은 35m 이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맨 끝에 도로부터 맨 끝에 있는 땅은 36m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 도로는 6m가 도로이 되는 거야. 근데 4m 도로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땅은 개발업자가 만들었지만 건축허가 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비도시지역에서는 4m지만은 도시지역에서는 6m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목과도 관계없고 주인과도 관계없고 현황이 4m 이상으로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은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법상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지 인정 여부 이에 따른 건축허가 가능 여부 이렇게 돼 있죠. 회신이 뭐라고 나왔죠? 당해 건축물의 용도의 특성상 자동차가 필요 없는 등 주차장 복귀에 적당한 경우로서 사람의 통행이 지장이 없는 경우는 자동차의 통행은 불가능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판단하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음. 하지만은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지 가능한데 사람은 다닐 수가 있고 자동차가 못 다니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도 적용되죠. 주차장법에 의해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주차장법 때문에 못 짓는 것이지 건축법에 못 짓는 건 아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4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질 때는 주차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한 경우는 자동차가 못 들어가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질의. 사람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6m에 포장된 현황 도로를 지목은 도로관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를 하면 건축법 이제 규정에 의해서 넓이 4m 이상의 도시계획법과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견정에 의한 도로는 뭐와 관계없어? 지목에 관계없다.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이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보면 또 하나 지리겠습니다. 넓이 6m의 통과도로상에 국유지인 대로가 가로막고 있으니 이를 통과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건 도로와 건축허가 시 거기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다 하게끔만 되면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가 국유지가 됐든지 개인 땅이 됐든지는 관계가 없다. 개인 땅인 경우에는 뭐만 받으면 돼? 사용 승낙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국유지인 경우에는 현황이 도로로 돼 있을 때는 사용 승낙을 받은 거가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국유지가 현황이 도로로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요. 왜?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땅인데 포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도로를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건축법 제2조에 보면 도로 4조에 보면은 건축허가 시 진고 시에 구청장 위치를 지정 공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의 땅을 도로로 쓸 때는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90%가 누구냐면은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에게 뭐야?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허가를 내주는 사람의 A, B 관계는 정확하게 건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한데 현황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는 둘이 사이가 뭐야? B가 집을 지려면 A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집을 지었죠.
그러면 A, B 관계는 법에 나와 있죠. 그러면 C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는 A, B 다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이건 현황이 이미 도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때는 이것이 정확하게 법제에 나왔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누가 판단하냐면 허가를 내주는 담당자가 다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만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뭐야? 법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땅을 사용선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죠. 그건 여기 이 사용선을 받았는데 여기 C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 도로나 사용선을 받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있고 땅이 잘라졌고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할 때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것이 지목이 변경이 되지 않고 지목 땅 주인이 지목 변경 신청하지 않을 때 사용선을 해줬어도 지목이 대지나 농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분할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이럴 때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주느냐 이걸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뭐. 제가 아까 건축법 2조만 가지고 얘기를 했죠. 건축법 2조는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 얘기했죠. 그런데 이건 이번에 건축법 2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3조를 보시게끔 되면 뭐가 나와 있어요? 3조를 보시면 뭐가 나왔죠? 적용 제외. 다시 말하면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4조가 뭐예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45조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도로를 만들 때는 사용선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뭘 한다 해서 44조부터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럼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 거야? 어떤 때는 적용하고 어떤 때는 적용 안 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조를 보게끔 되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하여. 건축법상 도로가 4m인데 여기는 3m밖에 안 된다. 건축허가 내줄 거냐 안 된다. 3m밖에 안 되니까 안 해준다. 할 수도 있지만은 담당자가 완화해서 3m밖에 안 돼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은 5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4조 보십시오. 침문의 대지는 2m 이상이 뭐야?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은 그러하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현황 도로가 있으면 출입에 지장이 없죠. 그러면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줘야 안 내줘요. 담당자에 의해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겁니다. 보면 제가 먼저 주에 추천 물건 강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주의 공장의 물건이 34%까지 떨어진 걸 제가 추천했어요. 했더니 현장에 사람들이 가보고 현장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낙찰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고 얘는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구나 해서 그 실전 사례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로에 대해서.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 있죠. 우리가 개발행위허가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 지금 이거는 교재 없습니다. 지금 요거는 교재가 없이 제가 먼저 주에 추천 물건 했던 것이 30%까지 떨어졌던 거를 제가 도로가 없는데도 추천하고 낙찰받아도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다가
현황을 가서 봤더니 이거는 도로가 없는 땅 맹집이라고 강판 써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나한테 낙찰 받아도 되느냐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는 어떤 땅에 건축허가를 한 번 받아야 돼, 두 번 받아야 돼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개발행위 허가라고 돼 있죠. 국토기획과 이용하는 가면 개발행위가 있죠. 개발행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뭐라죠? 건물을 건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했죠. 건물을 건축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즉 이 얘기는 건축허가를 두 번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 때 건축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건축허가 때 또 건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땅에다 건물을 질 때는 건축허가를 두 번 받는 데가 있고 한 번 받는 데가 있어요. 한 번만, 그러니까 땅이 전부 다 28개인데 대지화돼 있는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건축허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근데 28개 중에서 5개를 뺀 23개의 지목에서 내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허가를 받은 건 그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건축가에 가서 또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두 번 받는 경우가 있고 한 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먼저 추천했던 건 지목이 전이거든요. 전이다 보니까 개발행위를 두 번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개발행위 허가 때 건축허가 한 번 받고, 그리고 건축허가 다,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면 정식으로 건축허가 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두 번 받는데 도로도 건축 허가를 두 번 받아야 돼. 왜냐면은 개발행위 허가 때도 건축물을 허가를 낼 때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지만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 안 내줘요. 개발행위 허가 때. 그다음에 또 뭐를 안 해주냐면 배수로가 없으면 안 해줘요. 그다음에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안 해줘요. 인목본수다가 150% 넘어가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경사도, 인목본수, 표고도, 그 다음에 도로, 개발, 이런 걸 다 보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다 통과를 했을 때 마지막에 개발행위 허가 때는 건물의 종류는 보지 않아요. 건폐가 용률을 적용하지 않아요. 건물을 지어도 될 수 있을 만한 땅이냐 될 수 없는 땅이냐만 보고 건축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건물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인정이 돼서 개발행위 허가가 끝이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건축가에 가서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하나는 이쪽 개발행위 허가에서 건축허가 조건을 보는 것과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보는 조건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개발행위 허가에서 뭐 본다고? 경사도, 인목본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축가에서는 건축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이걸 보고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건축허가를 받아도 개발행위 허가과에서 건축허가를 보는 조건과 건축가에서 건축허가를 보는 조건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모두 또 나오죠? 뭐? 토지 형질 변경도 나오고 토지 분할도 나오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은 경사도도 깎아야 되고 평지도 만들어야 되고 형질 변경도 해야 되죠. 도로 조건도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분할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땅에 건물을 질 때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4가지를 다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뭘 해야 돼?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준공검사를 받게끔 되면 다시 말해 준공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형질 변경 따로 받고 건축 허가의 경사도 인목본수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뭐야? 분할도 따로 받는 겁니다. 왜? 따로 됐기 때문에 내가 3가지를 같이 신청했으면 건축물 건축하는 허가 따로 받고 형질 변경 준공 따로 받고 그 다음에 뭐 따로 받? 토지 분할도 준공은 따로 받는 거예요. 토지 분할이 준공이 되면 분할이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는 뭐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목이 28개 중에서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건축허가만 받아도 되는데, 나머지 토지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은 전부 다 건축허가 2번 받는 겁니다. 개발행위 조건에서 보는 거. 개발행위 조건에서 건축허가는 뭘 본다고요? 다시 경사도, 임목번수도, 표고도, 건축법상 도로, 배수로, 이걸 보고 크게 받았는데, 뭐 주변에 뭐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이런 건 내가 뭐 빼놓고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경사도, 임목번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따라서 이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본다 이런, 개발행위 할 때는 하수나 도로에 대한 것을 적정성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특정 시설에는 추가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더 보는데,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창고나 공장인 경우에는 더 본다 이런 얘기. 이렇게 특별하게 더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 건물 중에서 일반 건물이 아니고 뭐야?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그 다음에 창고, 공장, 이런 경우에는 일반 건물보다 더 세밀하게 주변 환경과 입지 조건을 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자가 막 잘못 내준 것을 관리를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대장도 만들고 개발행위 허가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면 뭐해? 허가일자, 준공일자, 수허가자 이름 및 거주지 해놓고, 제일 문제는 뭔 개발행위 허가 담당 공무원 직위 성명까지 다 어떤 땅에 누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는 거를 다 적어놓고, 추후 엉터리로 잘못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을 땐 그 공무원에게 책임까지 묻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파주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산지를 전용을 받았는데, 산지를 전용 허가를 받을 때 그 산지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도로관리대장이 올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도로관리대장 땅이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았을 때 산지전용 허가가 죽었으면은 산지전용 개발 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받을 때에 땅 주인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왜? 도로 관리자에게 도로에 이행하는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도로 관리자가 있고 땅 주인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은 철수야. 근데 영희가 철수한테 가서 나 여기 도로를 만들게끔 허가를 해줘라 그랬더니 철수가 도장 찍어주고 허가를 받다 보니까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행위를 다시 받으려면은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받아도 된다는 거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우리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 뭐냐면 도로 관리자에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 다시 말하면 뭐냐면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도로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도로를 만든 사람이 그 도로의 관리자야. 그러니까 그 땅 주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만든 사람한테다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거 보면 2월 7일이죠. 오늘이 며칠인가?
5일이죠. 내일 모레 이제 입찰할 건데 지금 10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원래가 10억인데 감정가격이 10억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건물을 지어져 있기 때문에 땅 가격을 얼마로 시작해서 7억에서 지금 3억 4,300까지 떨어져서 사실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34%까지 떨어졌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이거 추천했던 물건입니다. 이거 우리 수강생 보고 낙찰받아서 추천했던 물건이에요. 근데 추천했더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나한테다가 문자를 보낸 게 이런 걸 보냈어요. 자 보시죠. 뭐라고 나왔냐? 2023 타경 322-516 번지 토지는 발광 등의 소지를 통과해야 접근은 가능하며 당사 등은 412-1번지 지상의 미중공 건축 공장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아까 지금 얘기했던 뒷담한 건물 매각 체외이죠. 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누구야? 주식회사 발광이라는 곳이고 주식회사 발광이라는 곳에서 도로 사용승낙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사는 거예요? 땅만 사는 거죠. 땅만 샀을 때 내가 땅만 사는 걸 이거 추천한 거예요. 여기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여기 보면 이런 공장 지었는데 깨끗하게 잘 지어놨죠. 근데 아직 준공은 나지 않은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보시겠습니다. 본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으로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은 자신으로 소유권 인정 등기만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소유자인 이정숙은 이종 사촌이라고 함. 본건 지상에 건축 중인 제시의 공장 건물 9개동은 거의 완공된 상태로 곧 준공이 날 것이라고 진술함. 이 얘기는 건축 허가는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무허가로 진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고 지었는데 아직 뭐가 나지 않아서 준공이 나지 않았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법적 지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요 땅입니다. 요 땅이죠. 여기 이것이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항공사진인데 항공사진에는 집이 없죠. 이게 보통 한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항공사진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전에는 집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스마트 국토정보거든요. 스마트 국토정보에는 뭐가 있어? 집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뭐야? 도로같이 생긴 게 있죠. 근데 이게 도로 지목이 여기는 지금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입니다. 요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땅이 길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면 도로가 있죠. 근데 이 도로가 보시게끔 되면은 이 도로가 지금 도로를 쓰고 있는 게 이게 뭐로 돼 있죠? 공장용지죠. 지목이 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도로가 공장용지라는 얘기거든요. 지목이 도로가 아니에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된다고 봤더니 제가 옛날 거로 봤거든요. 옛날 걸 봤더니 이것이 그 17년도에 누가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이 땅이 한 땅이었어요. 이렇게 한 땅이었죠. 이렇게 한 땅 이걸 다 같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온 땅, 요 땅이나 요 땅을 요 입구서부터 여기까지 다 한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을 받았다가 낙찰을 받아놓고 이번에 요 땅으로 들어간다? 팔았죠. 팔은지 안 팔은지 뭔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거기에 이 옛날 건물 주인하고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지금 창고를 짓다가 경매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로, 여기 옛날엔 도로가 없었는데 경매로 나왔을 땐 도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도로가 생겼죠. 도로를 이게 이 도로가 뭐야? 이게 뭘로 돼 있어? 창고 용지를 분할을 한 겁니다. 창고 용지를 분할을 했어요. 보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상 여기 건축 허가를 받았죠.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지목이 전으로, 그러니까 공장용으로 돼 있지만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도로가 없으면 해줘야 안 해줘요. 그럼 여기는 아까 얘기했죠. 현재 도로가 없어도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으면 해준다 그랬죠. 네. 그럼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았죠.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은 거 아니에요. 건축 허가 났죠. 네. 그러면 지금은 2014년 이후로 땅 사용 승낙을 하게끔 되면 도로 대장이 올려요. 그럼 도로가 준공이 나면 지목이 도로로 바뀝니다. 근데 공장용지로 있다는 얘기는 도로 준공이 안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났는데 지목 변경을 신청 안 한 것인지 아직 안 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현황 도로는 있고 건축 허가 받은 도로는 있는데 그 땅 주인은 누구야? 개인이죠. 그러니까 이거 경매로 낙찰 받았던 사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앞에 땅도 있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만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자 봅니다. 이 도로는 내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 넘어올 수도 있고 안 넘어올 수도 있지. 내가 먼저 번에 추천했던 것 중에서 천안에 있는 거. 천안에 있는 건 건물 매각 포함으로 돼 있죠. 건물 매각 포함했으면 이 건물 매각 포함했을 때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도로 사용 승낙을 해줬겠죠. 그럼 도로 사용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도로를 따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 얘기를 뭐냐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데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건물이 내 개가 된다 그러면 도로도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건물은 낙찰 못 받았죠. 그러니까 도로가 나한테 따라와 안 따라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을 했죠. 도로도 없는 맹지인데 그럼 아까 그 사람 말 맞다는 이건 뭐야? 맹지예요. 맹지라고 그랬잖아. 경매 불가. 이건 뭐야? 접근하면 민용 권리사 공모된 것짜리 경매 던지는 100% 맹지임을 알려드리며 진입도로는 주식회사 발행해서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건물은 빼놓고 땅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도로는 건물을 따라다니는 것이 원칙인데 땅만 낙찰을 받았으니까 도로는 나한테 따라오지 않는데 지금 낙찰을 받았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처음부터 제가 항상 얘기했죠.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다시 사서 두 주인이 하나로 만든다는지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놓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면 앞에 있는 도로가 따라와 안 따라와? 따라오죠. 다시 또 반대로 우리 땅을 사서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다시 사가면 도로도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왜? 건물은 이미 도로에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이 도로를 사용하는 승인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으니까. 개발행위 허가 때도 건축 허가 때도 그 도로에 대한 땅 주인이 뭐 했어? 사용 승낙을 했다네. 사용 승낙을 했으면 땅 주인이야? 도로 포장한 사람이 주인이야? 도로 포장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뜻은 아까 얘기했죠. 땅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야? 도로 관리자. 도로 관리자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허가 받은 사람이 이 도로 관리자가 됐기 때문에 이 도로는 이 건물 주인과 따라오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 얼마에? 5천만 원. 야, 인마 내가 5억 들었는데 왜 5천만 원을 팔어? 싫어. 싫으면 관둬. 싫으면 관둬. 그 대신 철거하고 나가. 그래갖고 진짜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나 철거하고 나가면 우리 다시 건축허가 못 받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사장님 손에 승기가 안 돼. 아, 그 건물 주인이 승질 나갖고 그래? 내가 죽어도 너 죽이고 마 하면서 진짜 싹 철거해버렸어. 건물을 5억 죽으셨는데 1억을 내서 다 철거를 했어. 그럼 건축허가 못 받아요. 그렇지만 아까 건물을 봤을 때 건물을 철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런 게 다시 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특수 경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써주면 도와주는 거야. 이런 걸 써주지 않았을 때는 먼저 가게 가까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9%까지 써야 되는데 이런 게 써있으면 다른 사람이 겁이 나서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34%까지 떨어지면 40%까지 떨어져도 우리 입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입찰 들어가서 다른 거 도로가 내 거다 아니다 맹장인데 따질 필요 없어. 뭐만 따져? 주식회사 발광이라고 돼 있죠. 이름도 또 이름이 발광이 뭐야? 앞에다 지자만 붙여봐. 지란 발광이 되는 거야. 근데 가시면 여주 건축가에 가면 여기 주식회사 발광이라는 데서 건축허가를 냈죠. 그 사람을 상대로 우리는 뭐야? 소송을 내는 거죠. 어떻게?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쥐를 줘라. 그럼 판단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철거하라 그래, 쥐를 주라 그래. 합의를 조정을 한다 그랬죠. 조정을 해서 건물주인 부르고 땅 주인 불러서 건물주인이 땅을 사게끔 하든지 땅 주인이 건물주인을 사게끔 하는데 우리는 다시 말하면 건물을 내가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땅을 난 팔면 돼. 얼마에 팔으면 돼? 감정가. 아니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 감정 가격이 10억인데 한 번 떨어져서 7억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예를 들어서 4억 5천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7억에 팔고 나올 생각을 하면 돼. 그냥 2억 5천만 벌면 되지. 그걸 갖고 암을 쓰고 그냥 10억 5억 벌으려고 덤벼들지 말라는 말이야. 왜? 상대편도 좀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면 아 나는 그냥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한 1억이든지 2억 정도 벌으면 아 이 교수님한테 술 한잔 사고 나도 한 1억 쓰고 세금을 한 5천만 원 내겠다. 이렇게 여유 먹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 도로를 강의를 듣게끔 되면 이런 건 별거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요. 특수경매는. 가장 중요한 건 자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도로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끔 되는데 도로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하는 것이 90% 확률은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도로를 이용해서 집이 지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쪽 그때에 거기다가 도로를 만드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아주 쉽습니다. 그 쉬운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쉬우냐? 아까 제가 건축의 2조라고 얘기했죠. 2조 얘기인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자 보십시오.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무슨 법? 그러면 아까 그 여주에 있는 아까 그 땅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이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다 이런 뜻이죠.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땅 주인이 개인이죠.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무슨 법 적용받아요? 사도법 적용받는 거죠. 사도법에 보게끔 되면 사도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법에는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왜 땅 주인에게 사용선언을 받았으면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다시 땅 주인한테 사용선언을 받아야 되느냐 도로관리자한테 사용선언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답변은 누가 답변하냐면 산지관리법을 관리해주는 데서 답변을 한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경우에 내가 그런 땅을 가지고 했더니 개발행을 취소할 때 다시 허가를 냈더니 산지과에서 도로관리자에게 사용선언을 받아와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죠. 도로관리과에서 반려를 해주는 걸 뭐를 받아와라? 반려증을 받아와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판사님한테 소송을 내는 건데 반려증을 해준 것은 누구의 입장이야? 산지관리과의 입장이에요. 개발행 허가에 산지 전용해주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산지관리법만 본 거야.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도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소송을 내면은 판사님이 도로에 관한 모든 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도로를 막은 사람 편을 들어주느냐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사람 편을 들어주냐 하면은 아니 어떤 법을 가지고 주장하느냐에 달라져. 그럼 우리는 판사님한테 주장할 때 이렇게 개인 땅인데 사도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이것은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고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은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산지관리과에서는 도로관리자에게 땅 사용, 도로 사용 수당을 또 받아오라고 그러느냐? 이건 받아오라는 게 잘못됐지 않냐고 그렇게 주장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판사님께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이 이렇게 지었을 때는 이게 뭐야? 사도부에 올라간 것은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데 그 땅이 사도법을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그 얘기 아니야. 그럼 그 땅이 도로를 현황도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도로관리단에 올라가 있는 그 땅이 사도법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사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도로를 만든 사람의 사용수를 받아오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신설 법령에 고시된 도로는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사도냐 아니다냐만 판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땅이 사도라 그러면 사도법을 적용받는 거고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 사도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땅 주인이 개인이고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도로를 지정 고시했죠. 네. 그러면 그게 사도야 아니야. 판사님이 그건 사도법 적용 받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사도법 적용 받는 땅이다 그럴 것 같아. 사도법을 지금 받는 땅이죠. 제 얘기는 뭐냐면 판사님한테다가 합리적으로 주장만 하지 말고 입증하는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데 민법이나 개발행 허가를 받을 법을 적용해가지고 주장을 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지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이거 항소하면 된다 그래도 아니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뭐 그냥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항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항소를 하는 사람인데 그때 뭘 갖고 주장해? 건축법 갖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여주 땅은 사도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이죠. 아니 사도법 적용받는 땅이지 동도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이미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 도로대장에 안 올라갔잖아요. 도로대장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3년 5월 1일 이후로는 다른 사람의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으면 무조건 도로대장에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는 사용승을 했는데 도로대장에 안 올렸는데 그 이유는 무조건 도로대장에 올리지 않으면 인감증명 가져와서 도로대장에 땅 주인이 도로대장에 올려도 좋다는 갖고 오지 않으면 아예 허가를 안 내줘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로대장에 올려는 놨는데 준공이 안 났을 수는 있죠. 개발이 허가 준공이 안 났을 수는 있지만은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경우에 건물이 준공이 나면은 도로도 준공이 나야지 건물이 준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축 허가를 집어넣어서 도로대장에 올리겠다고 사용선에서 고시를 하고 도로대장에 올려갖고 사용선을 받았는데 건물을 짓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현황을 도로를 만들지 않았다 하면 그때는 그 도로대장에 올라가 고시돼 있던 걸 다시 어떻게 한다? 취소를 시켜요. 교수님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대장에 올린다는 뜻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토지주가 행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도로로 누가 그 도로를 써도 시비 안 걸겠다. 시비 걸지 않겠다. 그러니까 도로 대장이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대장이 올리면 땅 주인은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사도법에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 도로 대장이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도로 대장이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법 적용받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주장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건축법상 사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투게 됐었는데, 그렇게 고시가 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이긴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건축법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도로를 사도법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다 준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도로에서 올라가 있지 않은 개인 도로를. 근데 어느 사는데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막았느냐? 민법에 의하면 내 땅 내가 막았는데 네가 창년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법에 의하면은 땅 주인의 상승과 받아요. 근데 건축법에 보게끔 되면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땅 주인의 뭐를 본다? 사용승낙을 받은 걸로 보고, 그거는 뭘로 본다? 사도법을 적용받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도로로 돼 있지 않아도 사도로 법으로 본다 이런, 사도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사님한테다가 우리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목이 전으로 그대로 돼 있고 분할은 되지 않았지만 이 건물적 허가를 받을 때 이 도로를 이어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뭘로 본다? 사도개설 허가를 받으려는 거 본다니까 이거 자체는 사도법 적용받는 땅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 판사님이 그 말이 맞다 이렇게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모든 법규를 다 연구해가지고 판결을 내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원고가 내주는 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조항이 있지 않느냐, 피고는 피고 나름대로 법 몇 조 몇 항에 이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면 두 개를 원고와 피고가 내는 법규를 보고 이어 판단할 때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지 맞는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그때 민법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진다 이런 얘기예요. 왜? 다른 사람 민법을 갖고 주장하면 그거는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는 무슨 법에 속하죠? 채권법에 속합니다. 근데 그 다음 도로의 땅을 산 사람은 무슨 법에 속하죠? 물권법에 속하죠. 그러니까 물권법과 채권법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죠? 물권이 이기다 보니까 옛날부터 남의 땅에 도로를 쓰고 있던 거를 빌려서 쓴 거기 때문에 물권법, 채권법, 민법 갖고 주장을 칩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내가 판사님한테 원고와 피고가 돼서 주장할 때 무슨 법을 가지고 주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법을 놓고 판사님 판단해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판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 무슨 조항을 갖고 우리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도 판결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변호사한테다가 모든 걸 내가 자료를 다 주거든요. 그럼 변호사가 다 보고 때 맞춰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는데 답변 선생님 다 이겨요. 근데 대부분의 변호사가 건축법을 몰라요.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법이 있다는 걸 몰라요. 조례 그러니까 민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공부할 때 그 시험 볼 때 그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있지만은 일반 변호사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 땅이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고 분할이 돼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 땅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도로 한 걸로 본다. 사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 땅은 사도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법에 의하면 막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도 없지 않냐. 근데 저놈이 뭐한다? 막았다. 그러니까 트라고 해달라. 이렇게 준비하면 얘기는 간단한데, 그러니까 집이 있던 거를 가지고 막는 거는 해결하는 데 아주 간단한데, 한 개도 집이 없이 맨 처음에 집을 질 때는 조금 내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주장하는 게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도 자료를 했는데 국토해양부는 전철 사창 지집도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족한 경우도 전철 사창된 데에서 중축 개청 등이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법상 도로 넓이 4m 이상이고 보행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데 산꼭대기에 있는 사찰이 그 산꼭대기까지 자동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4m 도로를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대기에 있는 사찰 같은 경우는 개축 중축 아무것도 못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도록 해주겠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건축법상 도로 해주겠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주려고 할 때는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법규 적용을 해야 돼? 그럼 법규 적용, 어떤 법규 적용이에요? 어떤 법규 적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법을 완화해 적용한다. 이럴 때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찰에서 증축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데 여기 사찰이기 때문에 여기 증축을 하나 하려는데 건축법에 있는 것을 완화해서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 이게 완화 대상이 되느냐를 심사해보고 그때 이건 완화 대상이 된다 해서 완화하는 것을 건축허가를 내주게 그렇게 만든다 이런 게. 아까 제가 이제 정식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44조와 45조 읍미면의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완화해서 적용한다. 그 다음에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는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언제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 그걸 가지고 봤는데 담당자는 절대 법규를 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허가를 내줄 때는 이러한 법규가 있기 때문에 이 법규 갖고 내가 해준다는 건 만들어 놔야지. 그렇다면 자기가 책임 충분히 당해야 됩니까? 도로관리대장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죠.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 다시 말하면 내 땅에서부터 도로부변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도로가 없을 때는 내가 여기를 도로를 만들겠다고 지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정하면은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여기를 도로로 이정을 하려니까 도로 지정을 하는데 심의를 신청하면은 그러면은 그 군청이나 구청에서 시청에서 나와서 도로 심의 신청해보고 이거는 도로로서 인정이 되겠다 싶으면은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도로 지정 건축 심의 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보면 그 이번에 그 우리 제주도에 공투한 물건을 앞에가 우리 아시다시피 지목이 임야고 현황도로 있었는고 지목이 임야인데 제주도시에서 포장을 했는데 지목이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니까 제가 여기를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도로지정 심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 문건은 건축조례 제25조 도로의 지정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요 땅 있죠. 요 땅입니다.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임야로 돼 있죠. 여기 보면 땅이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뭐 포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포장이 돼 있는 거를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이렇게 신청 도로 지정 심의 신청서를 집어넣었죠. 그래갖고 도로 지정 현장 조사서를 해갖고 보면 땅이 이렇게 있다는 걸 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이게 6m 봉이에요. 그러니까 뭐 줄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6m 봉을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만 이 현황도로는 4m밖에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폭은 6m가 된다는 거를 입증 자료 이렇게 낸 거죠. 보면 이렇게 내서
6m가 넘는 땅이고 땅 주인이 누구다? 제주도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로 지정해달라 해가지고 이 도로를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도로를 이렇게 지정해달라고 뭐야? 신청해서 도로를 지정하게끔 되면 이렇게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면서 뭐야? 개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목이 뭘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땅 주인은 개인이죠. 그게 사도네요, 결국. 그 이것이 사도법으로 적용받는 사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건 사도법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담당자들이 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70-26이 도로로 돼 있지 않고 여기 뭐야? 전으로 돼 있죠. 다른 땅이 전으로 돼 있다면 여기가 전으로 그냥 돼 있을 때는 그러면 이거는 건축상 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73-12에 가고 건물이 지어졌죠. 예. 여기 보면 집이 지어져 있죠. 예. 동도를 이용해 뭐가 났죠? 건축허가 났죠. 예. 그랬을 때는 이 건축허가 났을 때는 이걸 뭘로 인정하는 거야? 사도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사도법,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로 안 돼 있어도 내가 이 땅에 건축허가를 집어넣겠다고 하면은 동도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도로 인정한 걸로 보고 해줬기 때문에 사도는 막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는 걸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하고 반려를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반려하잖아요. 그럼 반려받은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우리가 행정소송을 낼 때에 그때 건축허가를 받아서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았을 때는 사도관리대장에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개수랑 그러고. 응? 사도 개수랑. 아니 그러니까 사도법 적용받는 그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배수로 사용승인을 받아가라. 근데 건축부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는 뭘 받은 걸로 본다? 배수로 사용승인을 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배수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배수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의 배수로지 공공 배수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그대로 쓸 수 있어도 배수로 사용승인을 받아오라는 건 따로 또 받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그 사도가 포장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아니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은 네. 사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됐기 때문에 포장이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아니라 정식으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따집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주시 매령도 23-73-26은 73-26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현황도로 이렇게 있죠. 요게 73-26이거든요. 보면 그러면 여기 건축허가 받는데 요거를 요 도로가 78-8로 돼 있고 238-34로 돼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73-28로 돼 있죠. 73-28이 어딨냐? 아이고 이거 없네. 여기 이건 제가 이것 때문에 한 거네. 738- 도로가 돼 있고 여기는 238-34죠. 요 땅에 네. 여기 임야로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받아도 여기는 뭘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죠?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동도로 이용할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사도대장이 올린 것을 본다기 때문에 도로 허가는 건축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 건축허가에서는 그냥 도로에 현황도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이게 얘기하는데 개발행 허가에 가면은 개발행 허가에서는 뭘 본다 그랬죠? 경사도 인목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를 본다 그랬죠. 경사도 인목수 표고도 도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없죠? 배수로가 없죠. 그러니까 이 도로에 배수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놨을 때는 우리가 그 지방자치다 만든 배수로에 연결시키면 돼요. 근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238-14가 개인에 의한 배수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배수로에다 내가 연결을 시키려면은 그 배수로 만든 사람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배수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238-14인 얘기인데 원래는 이렇게 땅을 만들었을 때는 개발업자가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개발업자한테다가 238-14도 분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사용승낙을 해줘갖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데 이걸 땅을 경매로 나왔을 때 낙찰을 받았을 때 도로는 그대로 쓸 수 있지만은 이 개발업자가 배수를 만들었잖아요. 개발업자 만들었을 때 그거를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 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그 왜 평택에 그 개발행 허가 받을 때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했더니 그건 송탄 지점에서 담당자가 그렇게 있고 평택에 있는 과장한테다가 도로대장에 올라가고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도로 개발행 허가 준공을 받은 거고 개발이 준공을 받았을 때는 그 개발업자가 공공으로 배수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준공을 해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그런 게 또다시 배수로 상승할 수 없이도 해준다 하는 것을 그 담당자 그때 얘기해갖고 그 30억짜리 10매를 그렇게 낙찰 받아서 그 해결했던 게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내용과 같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담당자가 우리가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이거는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가 그 도로를 만들면서 공공으로 배수로까지 다 만들어서 준공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면은 판사님이 또 네 말이 맞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장하지 못하면은 질 수도 있고 그러고. 저기 그럼 분양단지 내의 도로네요? 분양단지 내의 도로죠. 근데 저 관리자가 누굽니까? 그 도로 관리자가? 도로 관리자가 도로 만든 사람이 그 분양업자죠. 분양업자인데 동도를 이어서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땅 주인의 상관없이 이거는 사도법을 적용받는 사도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에서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지 않고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는 게 실전 사례가 문제 나와요. 보면 이렇게 개인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도로를 여기 보게끔 되면 누가 갖고 있죠? 뭐? 몇곡마을 이 새마을을 해갖고 아예 이런 도로를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보면. 그럼 이 도로도 아무 문제가 없죠. 보면. 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